여러분, 8월부터 세무조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AI가 여러분의 통장을 24시간 감시합니다. 실제로 부산의 67세 김순자 할머니가 손자 용돈으로 보낸 800만 원 때문에 세무서에서 연락받고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총 150만 원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분들이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현금 거래 많이 하시죠? 가족 간 송금 자주 하시죠? 서류 정리는 하고 계신가요? 아마 다들 이것까지는 생각 못 하실 거예요. 그게 AI 조사에 타겟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AI를 역이용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세무서가 더 이상 무섭지 않을 거예요. 대구의 68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30년 운영한 가게를 정리하며 현금 2천만 원을 통장에 입금했다가 세무서 연락받고 부가세와 소득세 합쳐 600만 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AI는 여러분의 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평소 100만 원 쓰던 분이 갑자기 500만 원 인출? 즉시 의심 목록 등록, 가족 간 거액 송금, 증여세 조사 대상이 됩니다. 예전에는 세무 공무원이 하나하나 서류를 뒤져가며 조사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놓치는 부분도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AI가 여러분의 통장 거래 내역을 순식간에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한 달에 생활비로 100만 원씩 쓰다가 갑자기 300만 원을 인출했다고 해보세요. AI는 즉시 이상 신호로 감지합니다.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많은 돈을 뺐을까? 그러면 자동으로 의심 목록에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 60대 이상이 타겟인 이유. 현금 거래를 선호합니다. 이건 AI가 의심하는 1순위입니다. 가족 간 빈번한 송금, 증여세 레이더망에 걸리게 됩니다. 증빙 서류 부족, 세금 폭탄 길로 직행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만 알면 여러분도 AI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거래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피해도 세무조사 90%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입니다. 법으로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국세청 자동 신고됩니다. 인천 65세 박순자 할머니는 적금 만기로 3,000만 원 현금 인출했다가 이 돈 어디 썼어요? 전화 받으셨어요. 해결책으로 큰돈은 계좌이체로 하세요. 500만 원씩 나눠 뽑아도 AI가 쪼개기 인출로 잡아냅니다. 두 번째, 가족 간 왕복 송금입니다. 자녀에게 돈 보냈다가 다시 받으면 AI가 가짜 거래로 의심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78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아들이 주택 구입 자금을 한 달 정도 빌려달라고 해서 2천만 원 빌려줬다가 차용증이 없어서 증여세로 400만 원 냈어요. 해결책으로는 차용증의 이자를 약정하고 상환 계획을 반드시 적으세요. 증여가 아님을 증명할 자료가 됩니다. 세 번째, 증여세 한도 초과를 주의하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누적이에요. 매년 600만 원씩 주면 9년 만에 한도를 초과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 국세청에서 연락 안 왔으니 괜찮다고요? 아니에요. 나중에라도 거래 내역이 잡혀서 증빙이 안 되면 증여세에다가 가산세까지 붙어요. 꼭 증여 계획을 세우고 기록을 남기세요. 네 번째, 소득 대비 과도한 지출입니다. 월 소득 120만 원인데 3억 아파트 구매? AI가 돈 어디서 났어요? 라며 조사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66세 윤태현 할아버지는 퇴직금으로 아들이 집을 살 때 빌려준 거라고 했지만 관련 서류가 없어서 증여세 1,500만 원을 냈어요. 다섯 번째, 메모 없는 송금입니다. 용돈 급한 일 같은 애매한 메모는 위험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최옥순 할머니는 같이 사는 딸에게 1년 생활비 1,000만 원을 보냈는데 메모 없어서 증여액 누적으로 세금을 300만 원 냈어요. 해결책으로 딸 김지영 2025년 1월 12월 생활비, 첫째 아들 주택 구입자금, 작은 언니 병원비처럼 명확하게 적으세요.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써주세요. 제가 바로 확인해서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세요. 정말 중요한 핵심 비법이 남았거든요. 이제 AI를 역이용하는 황금 수칙 3가지를 공개합니다. 이것만 알면 AI도 여러분을 못 건드려요.
황금 수칙 첫 번째, 모든 송금에 메모 쓰기. 나쁜 예, 용돈 급한 일. 좋은 예의 딸 이수민 전세보증금 2025년 8월. 이 메모가 나중에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애매한 메모는 세무서가 증여로 간주해요. 황금 수칙 두 번째, 증빙서류 5년 보관. 전세계약서, 병원비 영수증, 학비 납입서, 결혼식 청첩장까지. 대구에 사시는 69세 이정의 할머니는 아들 집 살 때 1억 원을 지원했지만 계약서와 차용증 덕분에 세금 0원.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끝났어요. 팁,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디지털 보관하세요. 종이로 찾기 어려운 자료도 사진으로 보관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황금 수칙 세 번째, 일정한 거래 패턴 유지. 매달 25일 50만 원씩을 자녀에게 송금한다면 AI가 정상 거래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이번 달 100만 원, 다음 달 300만 원씩으로 불규칙하면 AI가 의심거래로 분류합니다. 규칙적인 송금 패턴이 핵심입니다. 이미 메모 없이 송금했다고요? 걱정 마세요. 지금이라도 정리 가능합니다. 오늘 밤 당장 할 일 체크리스트. 1단계 거래 내역 점검. 은행 어플 켜서 최근 1년간 거래 내역 확인. 100만 원 이상 송금,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 체크. 2단계 목적 정리. 언제, 누구에게, 왜 보냈는지 가족과 함께 정리.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두세요. 3단계 증빙 수집. 계약서, 영수증 없으면 가족 확인서라도 작성. 사진으로 스캔해서 보관. 성공 사례, 경기도에 사시는 71세 김순자 할머니는 8년간 자녀들에게 8천만 원 지원했지만 전세계약서, 청첩장, 학비 영수증 덕분에 세금 0원. 핵심은 꼼꼼한 기록입니다. 오늘 내용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절대 피해야 할 위험 거래 5가지.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가족 간 왕복 송금. 증여세 한도 초과. 소득 대비 과도한 지출. 메모 없는 송금. AI 대응 황금 수칙 3가지. 모든 송금에 구체적 메모 쓰기. 증빙서류 5년간 보관하기. 일정한 거래 패턴 유지하기. 오늘 밤 당장 할 일. 은행 어플로 거래 내역 점검. 가족과 송금 목적 정리. 증빙서류 수집 및 보관. 여러분, 준비된 사람과 준비 안 된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같은 상황이라도 서류만 있으면 문제없지만 없으면 세금 폭탄이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일, 절대 혼자서는 어려워요. 하지만 올바른 정보와 준비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77세 정옥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손자 3명 대학 등록금으로 10년간 1억 5천만 원 지원하셨는데 준비 없이 하시다가 증여세 3천만 원, 가산세 800만 원, 약 4천만 원 가까이 내셨어요. 할머니는 내가 손자들 공부시키지 말았어야 했나 하며 눈물 흘리셨죠. 하지만 만약 오늘 내용을 미리 알고 계셨다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셨을 거예요. 이 정보를 가족들과 꼭 공유하세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알려주세요. 모르고 지나가다 세금 폭탄 맞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 버튼 꾹, 구독과 알림 설정. 도움됐어요 댓글 하나면 큰 힘이 됩니다. 급한 세무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